오늘 시간에는 있잖아요. 감자에 대해서 그동안 아마 제대로 우리가 교육다운 교육을 못 들었다고 그러시면은 오늘에서야 진짜 우리가 최상급의 완주 감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크기가 똑같이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거는 왕특이 나오고 어떤 건 쏘리가 나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판매상에서 박스가 나오질 않습니다. 전부 다 소비자가 원하는 그 중량이 감자로 우리가 똑같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오늘 꼭 알으셔야 돼요. 그게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감자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영양적으로 이파리가 늘어나는 영양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몸에서 꽃망울이 나오는 시점, 그 시점서부터를 생식생장 기간으로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완주 쪽에서는 4월 말일자입니다. 4월 말. 꽃이 5월 5일 날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자는 이게 춥다 보니까 처음에는 영양생장이 좀 덜 돼요. 또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초반에 영양생장을 해가지고서 4월 말일자 되기 직전까지 이파리 숫자를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할까? 그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얘들이 꽃망울이 나올 때쯤에 있잖아요. 그때서부터는 생식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순간에 얘들은 있잖아요. 이파리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우거지게 되면서 더 웃자를 낳고 그러는 성질이 되게 강해요.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거기서 생식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얘들이 그게 아니고 갑자기 대가 굵어지고 위로 솟게 되면서 무겁다 보니까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영양분이 밑으로 줄기 끝에 있는 궤경으로 쏠려야 되는데 그 쏠리는 것을 우리가 촉진을 하지 않게 되면은 계속 영양생장으로만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구가 별로 안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그때가 되면은 5월 초나 중순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구근 비대제로서 왕근이라든가 알잘카라든가 뿌리파커 그런 걸 주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겠지만은 감자가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구근 비대제를 곧바로 투입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거기에는 아미노산소부터 인산, 가리 여러 가지 성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근은 비대시킬 수 있는 성분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또 생장을 촉진시키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웃자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5월 상순에 있잖아요. 이 감자에서는 그 몸 안에서 벼의 키다리병을 만드는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그러는 지베렐린 있잖아요. 의외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지베렐린을 억제를 시켜가지고서 생식으로 조장시키는 작업만 제대로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좋은 감자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에서 두 번째 제가 강조했던 것은 분명하게 감자는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이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그 타이밍을 잘 정해가지고서 생식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감자를 줄기를 전부 다 쳐버립니다. 절대 감자 이파리 농사가 아니고 감자 개경 농사를 짓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 우리가 이 감자는 우리가 녹말이라고 합니다. 녹말은 뭘로 만드냐면은 이파리를 통해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광합성 조건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줘야지만이 감자가 우리가 껍질이 매끈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크기가 동그라면서 그러면서 중량이 거의 비슷한 감자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게 되면 있잖아요. 감자 이파리가 나중에는 우리가 바이러스병에 대한 거, 다음에 역병에 대한 거, 또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감자 이파리가 우리가 노랗게 돼서 황화되는 경우가 너무 빠릅니다. 더군다나 감자의 그 비대에 적합한 온도는 20도가 되는데 우리 완주 쪽에서 5월달 15일 정도가 되게 되면은 벌써 낮의 온도가 20도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고서 급격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감자의 경우에 하우스 재배, 월동 재배도 잘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온성 작물이에요. 그러면은 고온에서 날짜가 지나다 보니까 감자는 조금씩 크지만은 실제로는 비대가 되는 속도는 5월 중순서부터는 확확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감자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 작업을 했다고 그러면은 예전보다 일주일 정도만 앞당겨 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정도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작년도에 보게 되면은 5월 15일 정도가 돼서야 그때서야 꽃망울이 맺히고 5월 말 돼서 꽃이 펴버리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감자가 생겨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감자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해의 경우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감자꽃이 만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게 너무 일찍 파종을 하게 되면은 또 서리 때문에 순이 죽어요. 원순이 죽으면은 옆에서 또 겨순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적당한 파종일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고, 파종일서부터 있잖아요. 얘들이 싹이 터서 나왔을 때 그 싹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야간이 저온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다음에 또 냉해를 받았을 때 그걸 빨리 회복을 시키는 방법.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이 감자의 이파리를 광합성에 적합한 조건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처음에 이파리가 안 나오게 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 가서 보게 되면은 감자 싹이 나온 데는 나오고 안 나온 데에 있어 결주가 되게 많아요. 올해 여러분께서는 결주를 0%로 만드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결주를. 100%는 우리가 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우스에 조그맣게 유가상을 있잖아요. 한 평 정도만 만들어 가지고서 나중에 결주가 생기는데 제대로 안 나오는데 거기는 우리가 중간에 옮겨 심으십시오. 싹을 틔운 걸로. 그걸 전부 다 옮겨 심으려면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만 보식을 할 정도만 조금만 해가지고 싹이 올라온 거, 뿌리가 생긴 것을 하십시오. 그래서 100% 결주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감자의 경우에 아무래도 지온이 낮다 보니까 초반에 뿌리가 뻗는 게 약합니다. 그럼 뿌리가 딱 뽑아보게 되면 굵은 뿌리만 몇 개 있고 잔뿌리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질소질을 흡수하는 것은 굵은 뿌리가 하게 되는 건데, 그러고서 수분하고 질소질하고 굵은 뿌리가 하고 또 나중에 생육을 튼튼하게 하면서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주고 그 잎이 조직과 줄기 조직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만든 것은 실제로는 미량 성분이 합니다. 근데 뿌리가 덜 나오게 되면은 초반에 잔뿌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감자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뿌리가 제대로 나오는 기간은 우리가 한 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싹이 트면서 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한 달 동안에 저온인 상태에서 뿌리를 짜나요. 잔뿌리를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하시게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잔뿌리에서 감자의 생육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생육이 되게 좋아져요. 저온에도 되게 강해져요.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우리 잔뿌리를 통해 가지고서 저온이지만은 미량 성분을 골고루 흡수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 주면은 성공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근데 막상 온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양분 중에서는 이동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생육이 있잖아요. 균형 생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질소질을 위주로 빨아들여요. 그러면 감자는 있잖아요. 처음에 이파리가 벌어진 다음에 조금 옆에 이파리하고 닿기 시작을 하면은 그 중간의 마디가 순간적으로 쭉 가늘게 올라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을 우리는 절간을 짱짱하게 만들면서 조건을 좋게 만들면은 나중에 광합성의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뿌리를 있잖아요. 잔뿌리를 더 나오게끔 우리가 1차로 약재를 뿌릴 때 있잖아요. 뿌리 밝은 절을 제일 먼저 뿌려줘야 됩니다. 비닐을 찢고 이파리를 꺼낸 상태에서 곧바로 우리가 뿌리 밝은 절을 주게 되면은 저온 상태에서도 뿌리가 먼저 뻗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비법이 있어요. 뿌리가 많이 나오더라도 아무래도 땅의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얘들이 감자 이파리가 나오는 게 순간적으로 노랗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 가지과 작물인 감자에서 온도가 낮을 때 지온이 낮게 되면은 철분 성분이 있잖아요. 땅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새로운 순 쪽으로 이동을 못하면은 무조건 황화가 돼버려요. 그럼 거기서 이파리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날짜를 까먹게 되면은 그 소중한 날짜 며칠을 소용없이 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고추밭도 그렇고
모든 작물에서 토마토도 그렇고 새로운 순이 나올 때 순 자체가 전체로 노랗게 나오는 건 전부 다 철분 결핍입니다. 장애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미량 성분을 아예 감자 종서를 우리가 절단을 하고 산광 처리를 할 때 그 분말을 바를 때 그때 거기다가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가루 분말을 조금 넣어가지고 같이 주게 되면은 뿌리를 통해서 곧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장애가 없어집니다. 최상급의 명품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품이 조건이 어떤 거냐?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 껍질이 매끄럽다는 거, 그리고 맛이 좋다는 거, 또 저장성이 좋다는 거, 병충해 피해가 없다는 거, 이런 감동적인 우리가 그 요소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최상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거진 상태가 됐을 때 아직까지 꽃망울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까지는 전반적으로는 요것보다 색깔이 한 15% 정도는 더 진해야 됩니다. 일단은 너무 연하게 돼버리면은 그럼 이 상태에서 햇빛이 그냥 이파리를 통과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색깔을 진하게 만들면서 다음에 여기서 요 부분이 약간 우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 부분이 중간에 우절하는데 요 부분의 절간을 짱짱한 상태에서 이파리가 더 벌어지게 하면서 올라오게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꽃망울이 오기 전까지는 약간의 무리수가 있더라도 이파리 조건은 우절하지만 않으면 돼요. 줄기가 가늘지만 않은 상태에서 두꺼운 상태에서 짱짱하게 올라오는 연면적 확보 작업을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게.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이제 요 상태까지 엽색이라든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하우스 재배할 때나 노지 재배할 때도 전체적으로는 전후 좌우 X자로 해가지고서 이 전체가 이 높이가 똑같이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데 가서 보게 되면은 막 들쭉날쭉 하게 되는 것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만큼 거기서는 종서적인 문제라든가 초기 관리가 잘 안 됐다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약간은 이파리 엽색도 괜찮고 이파리가 옆으로 쫙 퍼졌기 때문에 이파리 말린 조건들도 별로 없습니다. 상태를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놔두게 되면은 금방 우절아 버립니다. 1m까지 올라가요. 하우스에서. 이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는 감자는 분명히 녹말을 만들어야 되고 햇빛을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좋게 하려면은 이파리를 두껍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광합성 조직인 울타리 조직을 만들 때는 무조건 마그네슘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그네슘. 그 마그네슘이 일체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야, 이 집 감자 진짜 맛있다. 그 느낌이 들라고 그렇게 만들려면은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맛이 좋은 감자. 첫 번째는 마그네슘을 줘야 돼요. 그 마그네슘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 예전에 황산 마그네슘이나 그런 게 아니고 수화제로 된 거, 물약으로 된 게 아니고 요즘은 맥신 커피처럼 우리가 입상으로 된 것이 가장 제형이 좋은 겁니다. 가장 세밀하고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맛이 좋을 때는 가리가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감자 전용 복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전용 복비를 썼을 때가 가리, 황산가리가 들어가고 좀 함량이 더 높게 나옵니다. 가리가 있으면은 감자의 그 품질이 되게 좋아지고 맛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그 감자에 대한 거. 다음에 또 하나, 유황이 꼭 올라야 돼요. 유황은 있잖아요. 땅 속에 분명히 물질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또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울 때는 물질들이 이동을 못 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동을 못하는 게 아까 철분에 대한 거하고 칼슘에 대한 거하고 몇 가지 붕소에 대한 건데요. 이런 물질들이 이동이 안 될 때 유황 성분 있잖아요. 이것을 감자 쪽으로 엄청나게 탄력을 받아가지고서 이동을 시키면서 얘들이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량 성분들이 감자에 골고루 들어가게 되면은 모양이 예뻐지고 껍질이 매끈해지고 맛이 좋아지고 보구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속이 꽉 찬 감자로서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품질에서는 우리가 마그네슘하고 이런 가리하고 다음에 우리가 그 아까 유황에 대한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감자밭에서 노지에서 뭐 약대를 들고서 너무 자주 약을 치는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게 되면은 깜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감자에 이렇게 약을 많이 치냐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감자에서 6회에서 7회 방제력을 가지고서 친환경에 됐던 농약 방제력, 여기에 영양적인 그 조건을 우리가 결부시키게 되면은 최상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명품 감자로 소포장으로 이제는 우리가 10kg짜리가 아니고 또 5kg짜리가 아니고 2kg짜리로 들기 좋게 우리가 음료수 박스 들듯이 그런 박스로 해가지고 나가게 되고, 마트에서는 소포장으로 비닐로 포장돼 가지고서 3개에서 5개 넣어 가지고서 나가는 쪽으로만 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조건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께서 초기에 이파리를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서 웃자람이 많다, 좀 여기서 절간을 좀 짱짱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 순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물질은 규산 쪽입니다. 규산. 근데 감자에서 규산을 너무나 안 썼어요. 근데 실제로 벼농사 다음에 그 규산을 많이 필요하는 게 감자 쪽의 가지과 작물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규산이 중간에 우거지기 직전에 안 들어가게 되면은 얘들은 감자는 더 우짜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있잖아요. 높아지게 되면은 이 상단부에서 우리가 광합선을 한 게 있잖아요. 내려가다가 중간에 걸려서 멈추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금방 우짜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절간을 마디가 길어지는 것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만든 영양분이 전부 다 밑에 개경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식 생장 조건이 되게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우리는 감자 이파리 농사가 아니고 감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이제 기계로 수확을 하는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기에는 이제는 좀 부담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는 그 하우스에서 상당히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약간 황토가 좀 섞이고 모래가 좀 섞였습니다. 만약에 감자의 경우에 거의 하천변에 물이 잘 빠진 논에서 노지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감자가 개경이 들 때 물이 너무 많게 되면은 썩어버려요.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래 땅 쪽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감자가 처음에 파종을 해가지고 또 땅에서 수분이 너무 엉게 되면 싹이 안 틉니다. 싹이 안 터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또 하나, 모래 땅의 경우에서는 진 땅보다는 봄에 일찍 햇빛을 받았을 때 지온이 더 빨리 오릅니다. 그래서 감자 싹이 더 빨리 터요. 그 이파리를 조기에 확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감자는 다른 작물보다도 거름발을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자에서는 완숙 퇴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미리 밭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년 보게 되면 12월 15일 날에 고토석회를 우리가 토양 계량제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고토석회를 확보를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런 데 신청을 하고 다른 친척들을 통해 가지고서 고토석회를 매년 한 번씩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토에 들어가 있는 고토가 다른 이름으로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또 이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토양 조건이 있잖아요. 미생물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게 중화가 되면서 되게 좋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별로 확보를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을 유황농법 시대라고 그럽니다. 자담 유황이 됐던 무슨 유황이 됐던 발효 유황이 됐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유황이라는 성분이 미량 성분으로 인식이 돼 가지고서 조금만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3년 전에 유황이 다량 성분으로 갑자기 등급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유황을 안 썼던 장애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위양병이라든가 여러 장애가 많이 나오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감자 농사가 됐던 밭농사의 경우, 하우스 농사의 경우에 반드시 유황으로 된 잎제가 들어가는 작업을 해주시면은 생육이 탄력을 받으면서 초기 생장과 나중에 후기까지 생장이 충실도가 되게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10kg짜리로 했잖아요. 유황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땅부자 잎제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부자 잎제 10kg짜리를 우리가 70평에 한 포 정도를 넣는 작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